노다지 썰전입니다. 오늘 저희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 바이오다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특히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와의 파트너십,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자궁경부암 자가채취 키트, 이 신제품이 핵심인데요. 저는 바이오다인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로슈와의 시너지, 또 신제품 잠재력을 보면요, 앞으로 상당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로슈에 대한 의존성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. 또 신제품이 과연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그런 불확실성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바이오다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액상세포 검사, LBC 기술인데요.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로잉 테크놀로지가 핵심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특수한 공기압을 이용해서 세포를 슬라이드에 손상 없이 아주 균일하게 그렇게 분산시키는 기술입니다. 이 덕분에 검사 민감도가 무려 73%로 매우 높고요.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술 가진 회사가 몇 안 됩니다. 아마 로슈가 바이오다인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이런 기술력 때문일 겁니다. 네, 그 기술력 자체는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로슈와의 독점 계약 과정, 이게 2019년에 체결해서 2022년에 최종 완료됐죠. 그 과정에서 보면 2017년에 MOU 체결하고 나서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현재 수익 구조를 보면 로슈로부터 받는 로열티, 특히 그중에서도 부인과 분야에 너무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건 만약에 로슈의 전략이 바뀐다거나 하면 바이오다인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 그 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로슈는 병리 진단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반 이상인 정말 큰 기업이잖아요. 이 강력한 네트워크는 바이오다인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아주 확실한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. 특히 로슈가 바이오다인 기술을 도입해서 자사의 그 주력 자동화 장비인 SP400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완벽하게 연동시켰다는 점이 중요해요. 이걸 통해서 로슈는 기존에 좀 부족했던 세포 진단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또 검사 효율성까지 높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판매 대행을 넘어선 아주 강력한 시너지라고 봐야 합니다. 네, 루슈의 영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글쎄요, 시장 상황이 꼭 예측대로 흘러갈지는 좀 미지수죠.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이 앞으로 10년 안에 2배 성장해서 약 18조 원 규모가 될 거다. 이런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고요. 현재 액상세포 검사 LBC로 전환되는 비율도 아직 50%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비용 문제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는 기존의 좀 저렴한 방식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로슈의 그 SP400 장비 보급 속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고요. 바로 그 시장 변화를 저는 바이오다인과 로슈 연합이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검사 권고를 강화하고 있고 또 셀프 테스트를 허용하는 추세는 이건 명백한 순풍이거든요.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죠. 과거에는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환경이 80명, 90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자가채취 키트라고 생각합니다. 세계 최초 자가 채취 키트. 물론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. 임상 결과도 보니까 전문의가 채취한 방식보다 오히려 우수했고 사용자 만족도도 90% 이상으로 아주 높았다고 하더군요.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통제된 임상 환경에서의 결과이고 실제 시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특히 병원 방문 검사에 익숙한 중장년층들이 이걸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지 그건 좀 의문이고요. 예상 가격이 개당 한 2,000원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 가격 경쟁력도 좀 따져봐야 하고 또 지금 국가별 판매 파트너를 이제 막 찾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아 보입니다. 그리고 베트남에 자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운영 자체도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요. 기술의 가치를 너무 좁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이 키트는 특허 3개로 보호받고 있고요.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
기존 검사에서 소외되었던 그 거대한 미충족 수요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거죠. 그리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임상 데이터는 기술적인 우위를 명확히 증명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키트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지금보다 최대 15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. 잠재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성공이라는 게 기술만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각국의 그 까다로운 의료기기 규제 승인 문제도 있고 효과적인 유통망 구축이나 마케팅 전략, 그리고 또 경쟁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현실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리고 로슈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부인과 외 분야 제품은 바이오다인이 직접 생산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구조라고 하던데 이 모델의 수익성 역시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요. 과도한 의존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로슈와의 파트너십은 의존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제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로슈는 진단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고 바이오다인은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과 글로벌 판매망을 확보하는,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인 거죠. 자가 채취 키트 역시 이 강력한 협력 관계 위에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. 뭐 이상적인 그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로슈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또한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경쟁 환경 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요. 역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바이오다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혁신적인 기술력, 그리고 로슈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통해서 중요한 성장 기회를 맞았다는 점,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둘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 관건은 로슈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잘 관리할 것인가, 그리고 혁신적인 자가채취 키트를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,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또 급변하는 글로벌 진단시장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능력 역시 중요하겠고요. 바이오다인의 행보,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